안녕하세요. 마음이 정화되는 마음정화TV입니다. 오랜만에 준비해보는 책으로 마음정화 영상이에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책은요, 일주일 전에 교보문고 나들이를 했다가 몇 장 읽어보고서는 마음에 들어서 데려온 더 해빙이라는 책이에요. 읽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그 사이에 저는 해빙을 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혼자 만끽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정화TV 구독자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져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책 내용이 마음정화TV와 딱 맞는 책이에요. 그래서 출판사 수호서재의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합니다. 며칠 전 습관일지 브이로그 영상에서 제가 풋살장이 그렇게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람과 햇살을 만끽하면서 푹 빠져서 행복하게 1시간 동안 읽었던 책이 바로 더 해빙인데요. 더 해빙은 두 분이 함께 쓰셨어요. 이서윤, 홍주연 두 분의 책인데요. 두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람들을 부와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서윤 구루와, 여기서 구루는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은 칭호라고 하네요. 그녀를 만나서 해빙을 실천하며 행복하고 자유로운 부자로 나아가고 있는 홍주연 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가 되고 싶은 홍주연 씨와 거기에 답을 주는 구루, 이서윤 씨 두 분이 함께 쓰신 책인 거죠. 홍주연 씨는 평생 돈을 아끼고 아껴 써라. 돈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돈은 아끼고 모으라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난 생각해보니까 돈을 아끼느라 너무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 너는 너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부자로 살거라. 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세요. 주연 씨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40세거든요. 40세에 새로운 결심을 해요. 그래, 나는 나의 삶을 누리는 행복한 부자로 아빠의 유언대로 살아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부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구루 이서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과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랑은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또는 성공이나 부를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고 바라는 게 속물 같아, 나쁜 거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돈 하는 것이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만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워왔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왔고, 돈을 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뮤지컬 배우라는 예술을 선택할 때 예술가는 돈을 벌지 못해. 예술은 돈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돈이 안 돼도 제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할 거예요. 제 충만함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실제로도 일을 하면서도 계속 부모님도 돈 쫓아가지 마라. 그러다가 넘어진다. 어두운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돌아보면 저한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대가, 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렇게 조금만 더 저에게 주세요. 저는 더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내가 예술가인데 배우로서 돈 하는 이미지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가를 좀 많이 내려놨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죠? 이건 모두 제가 스스로 결정을 했다기보단 사실 그때까지 저에게 주변에서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입력이 되고 쌓여서 저의 돈과 성공에 관한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한편으론 마음 안에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성공과 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갖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해빙을 통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우리도 내 삶을 사는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추천하는 거예요. 이서윤 구루를 통해서 우리는 해빙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서윤 구루는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께서 이서윤 구루를 이 친구는 행운을 불러오는 사주구나.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적극적으로 할머니가 지원해 주셔서 사주를 할머니에게 배우기 시작해요. 그 사주를 다 배우고 나서도 스스로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들을 읽고 스스로 깨치면서 수만 건에 달하는 부자들의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국내 기업의 CEO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삶의 조언 또는 사업 조언 같은 걸 얻으러 오고 했대요. 더 어마어마한 그녀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더 해빙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 해빙이 무엇이냐? 해빙, have 플러스 ing예요. 단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게 해빙이에요. 돈을 쓰는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홍주연에게 이서윤 구루는 말합니다. 오래도록 많은 부자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알아낸 비밀인데요.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해빙. 돈을 쓰면서 동시에 있다라는 걸 느끼라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아니, 돈을 쓰면 돈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있다라고 느끼지? 해빙이란 말은 곧 내가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내가 원하는 물건과 교환할 만한 돈을 내가 갖고 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기분 좋은 교환의 느낌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기쁘다. 만약에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월급을 받아도 통장을 스쳐갈 뿐 대출금 갚고 카드값 지불하고 온갖 고지서 지나고 나면 내 통장에 남는 게 없는걸. 난 돈이 없어. 난 진짜 돈이 없어. 가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것도 내가 신용과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난 오늘도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어. 월급이 있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한 카드 내역서를 지불할 돈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나는 원하는 걸 갖고 있잖아. 내가 지금 입은 옷, 신발, 가방, 마시는 커피 이 모두가 내가 가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해빙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이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두 번째.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기뻐하는 거죠. 미래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밥을 사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앞에 나온 건 그건 내가 지불할 돈이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걸 내가 사 먹어서 난 이제 돈이 없어. 이제 내 지갑은 비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사 먹을 돈이 있구나. 와, 진짜 기쁘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감사하다. 이런 돈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지갑에 돈이 없어. 이것과 이걸 사 먹을 돈이 있었어. 돈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무의식적인 감정의 차이, 기쁨의 차이 느껴지시죠? 돈을 쓰면서 또 돈을 아끼면서도 계속해서 난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아껴야 돼.
난 돈이 없어 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게 내 안 좋은 기분, 무의식 속에 잠재해서 늘 있는 거고, 부자들은 돈을 쓰면서 자기한테 그 돈이 있음을 무언가를 사면서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돈이 있어. 와, 기쁘다. 그럼 당연히 불안함이나 짜증보다는 상쾌함과 기쁨이 되겠죠. 그건 돈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서윤 구루는 말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쓰면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쁘게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고 이서윤 구루는 말해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마음정화 TV에서도 긍정적인 생각해요. 우리 많이 웃고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라고 하는 이유가 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래서 해빙은 매일매일 돈을 쓸 때마다 그 돈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는 훈련이에요. 이 더 해빙 책에는 이서윤 구루를 통해서 해빙을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겪어내고 부자가 된 다양한 케이스들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실려 있거든요. 해빙은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실천하고 훈련해 볼 예정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해빙 책을 풋살장에서 읽은 날 저녁에 양념갈비 먹는 영상 올렸잖아요. 사실 무대 활동을 쉬고 있으니까 저의 수입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에 2명이 벌다가 1명이 버는 거니까. 그런데 먹고 입고 쓸 사람은 한 사람 더 생기는 거니까 아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정의 지출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지난달부터 일정한 금액을 식비 카드에 따로 넣고 지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나 외식 같은 걸 좀 줄이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장을 볼 때나 뭔가 먹는 걸 우리 가정에서 결제할 때는 무조건 그 카드를 쓰면서 장을 보고 그 돈을 쓸 때마다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한 달 안에 이걸로 살아내야 돼. 이것밖에 나는 이거에 다야. 이걸로 꼭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 너무 힘들고 치우고 뭐 장보고 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시켜 먹자. 아니면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는 것 중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오늘은 배달 음식 시키자라고 하는 신랑의 제안을 들 때 바로 제 머릿속에는 식비가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이렇게 쓰고 나면 아까운데?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배달 음식 시키는 게 제가 직접 장을 본다고 하면 적게는 3일? 5일 정도의 식재료를 살 수 있는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신랑이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그것도 못 먹게 하면 신랑도 억울하니까 주문을 해요. 근데 주문해서 먹으면서도 온전히 저는 기쁘게 그 맛만을 즐기기에는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해서 얼마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가 남았는지. 그러다가 오랜만에 갈비를 먹으러 갔던 날.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만에 외식이긴 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양념갈비를 먹으러 갔던 날, 그날이 이 책을 만난 지 3일 차니까 저도 해빙을 실행한 지 3일 차 되는 날이었는데요. 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갈비를 먹으러 갔죠. 한 번도 안 가봤던 고깃집에 갔는데 메뉴판을 펼쳤더니 사실 동네 다른 곳보단 약간 가격이 있는 음식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해빙을 실천해보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나는 이 정도의 고기를 먹을 돈이 있어. 그리고 친구한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할 수 있어서 기뻐. 라고 생각하면서 제 앞에 다양하게 놓여지는 반찬과 야채들과 고기를 정말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에 집중하면서. 그날 영상 보시면
저 진짜 행복하게 먹잖아요. 그게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오랜만에 외식도 반갑고 했지만 그 해빙을 실천하면서 먹는 얼굴이거든요. 와, 내가 이걸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 너무 기쁘다.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와, 내가 이걸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 정말 기뻤어요. 그랬더니 양념갈비가 진짜 얼마나 맛있던지, 아, 양념갈비가 이런 맛이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도 더 해빙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거. 그게 지금을 100%로 사는 해빙이라고. 그래서 아까 분명 처음에 메뉴판 펼쳤을 때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내가 이걸 지불할 돈이 있어. 너무 맛있어. 와, 내가 이걸 사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라고 했더니 결제를 할 때 얼마입니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돈을 체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셋이 걸어오면서 만족감으로 배를 막 두드리면서 돌아오는 20분 동안 서로서로 계속 어떤 음식이 맛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맛있고 자기가 이렇게 기뻤는지를 막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돌아왔거든요. 정말 기분 좋게 돈을 쓰는 날이었어요. 그럼 돈을 기쁘게 쓰기만 하면 펑펑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해빙의 중요한 조건이 뭐다? 있다와 기분 좋음이에요. 해빙은 기분 좋음, 편안함이어야 되는데 만약 조금 비싼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값을 지불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해빙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근데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남들이 다 갖고 있는 물건이라서 나도 그런 게 하나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라던가 그냥 그런 질투나 뭐 과시 이런 것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르고 나서 계속 카드값 어떡해 어떻게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이라면 더욱 불안감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물건이라면 그거는 결제할 때 해빙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결제할 때 조금이나마 상쾌하게 좋아 이렇게가 아니라 쓰면서 이렇게 써지는 거. 마음에 빨간불이 팍 들어오는 건 해빙이 아니에요. 돈을 쓰면서 좋다는 물건을 사면서도 우울해지는 거죠. 이서연 구루가 말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해빙을 실천하면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면 그게 바로 부의 흐름을 타게 된다고요. 이제 해빙이 무언지 조금 아실 것 같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맛보기로 살짝 알려드린 거예요. 이건 책의 4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저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돈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면서 돈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또 해빙하러 가볼게요. 해빙이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 주문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